국민 시민 촛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하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좀 정리해 주셔서 앉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자봉단들이 피켓과 초를 도로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오늘 10만 국정원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10만의 촛불이 나가서 뭔 얘기를 했었나 이라고 만장하신 저희 어르신들 계시고 나보다 한참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거지가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생각 끝에 생각난 거 차라리 내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께 물어볼 것이 있더라. 사실은 말이죠, 제가 비록 거렁뱅이 신세긴 했지만서도 지난 겨울에 결혼을 했어. 신부가 살림을 참 못해요. 아니 뭐 살림도 못하고 음식은 좀 하는 입맛값은 좀 하는데 음식도 못하고 참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좀 결혼을 한 것인데 미혼하고 오나 내신보다 하고 잘 살라고 했는데
이거 며칠 전에 말이요. 뒷마당에 나가본 게 종이 뭉치를 이따만큼 산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지르고 있어. 그래서 야 뭐하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다 막 기름을 붓고 더 막 불지로 쌓는 것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 주워서 봤어요. 이것이 연애편지요? 아따 이것이 바람핀이야? 그 태우니까 그것을 막 잡아가지고 한 7개 정도는 살렸어.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너희 날짜도 최근이고 이거 어찌 된 거냐 나하고 결혼식 해놓고 이러고 바람 펴도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마누라가 이거 한다는 얘기가 아니 방귀 끼고 화낸다고. 아니 그러면 그 7장 때문에 우리 결혼에 무슨 지장이 있어? 지금 결혼에 불복하는 것이요? 아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그게 무슨 얘기냐. 결혼 이게 한 장이고 7장이고 70장이고 70만 장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하고 지금 결혼을 해놓고 바람핀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런데 이 마누라 이제 더 웃겨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거는 자기가 말할 자격이 없어. 당신은 작년에 옆집하고 저기 우리 개울가 있잖아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옆집하고 사이에 그 내가 하나 지나가요. 그 내가 지나가니 거기에 고기도 잡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아니 근데 물 위에다 선을 그을 수도 없고 그 고기 잡는 거 가지고 서로 뭐라고 하기 좀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가 가가지고 그랬다고. 여기 나오는 고기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뭐 먹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게 같이 그냥 그 공동으로 그 관리를 하는 공동 어로 구역으로 정하자 이라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눈부시하는 것이 그게 뭔 소리야 그것이. 그래도 그리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네가 지금 결혼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말고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거 먼저 대시오 아주 집요해요. 아주 집요해.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면 알아보자 그랬더니 막 우리 마당새가 말이오. 우리 마당새가 동네방네에서 소문을 내고 있다는데 우리 집 저기 우리 마님의 바깥 어르신이 우리 집안 재산을 갖다가 저 내를 갖다가 그냥 저쪽 집안에 남기려고 그런다고 그냥 욕을 하고 다니고 그래. 뭔 얘기 너는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나는 본 것이 있어. 어디서 봤냐 그래. 본 것이 있단 게요. 누가 줬냐 보니까 또 마누라 예편회장이하고 저 바람핀 그 군모식이 있어. 그놈이 다 넘겼다는 것이야 이것이. 이 세상에 진짜. 여러분 한번 내가 이 마누라 저기 같이 살아야 되겠어? 이혼이 맞지? 알았어 내가 가서 당장 이혼해볼 뜻이야. 내가 얼마나 속이 잘했으면 노래도 하나 만들어서 들어봐요. 언제나 시집온 그녀 때문에 내 희망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시집온 그녀 두 눈이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그네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 이 대답이 없을까. 하고 싶지만 듣지도 않아 내 가슴만 두근거려. 나는 바보인가봐. 그녀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 이리 대답이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듣지도 않아 내 가슴만 두근두근. 나는 바보 나는 또 속았나봐. 민중연극 품바의 주인공 박호산 배우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중에 하나요. 다음은 공식 피켓은 말씀드린 파란색, 흰색 이 피켓입니다. 행사 진행 도중에 적절히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이 모이셨나요? 네! 목소리는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셨나요?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0대, 20대 국민 여러분 오셨습니까? 네!
30대, 40대 국민 여러분 오셨습니까? 50대, 60대 어른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오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전체 참가 인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집계해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국민 촛불대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힘 참여연대 협동 3차장 박근영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연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엄유 시인이기도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상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국정사무소장님께서 많이들 오셔서 좀 쭈그르신 것 같아요. 저는 성균관대학교는 아니고 성공회대학교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자덕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술 한잔 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어느 어르신을 모시고 술을 한잔 먹는데 제가 물어봤죠. 국정원장 물러나야죠. 그랬더니 그거는 국정원. 그러면 국정원 개혁해야죠. 그랬더니 국정원 개혁은 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거 다시 해야지.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입장의 차에 따라서 복잡한 논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논리 때문에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민주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저 조금만 나가면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도 복잡한 논리로 진리를 가로막기 위한 일종의 술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도록 했었습니다. 무슨 노래 할까 하다가 그 시절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요라고 교육받던 시절에 부르지 못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짝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바꿔서 공짝으로 보는 한국사회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공짝을 크게 드셔서 혹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저기보단 여기가 낫네,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촛불 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은 제가 2주 전 여기서 국정감사 모니터단 활동 보고를 드릴 때 이런 광고 멘트 하나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를 찾으러 이 광장에 모인 국민들입니다. 우리 어린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를 찾는 우리들의 절박한 마음만큼 어머님의 마음도 절박하니 도와주십시오. 흰색 티셔츠에 안경 낀 남학생입니다. 연원초등학교 4학년 고동우 학생, 고동우 어린이입니다. 흰색 티셔츠에 안경 낀 남학생 고동우 어린이를 주변에서 보고 계시다 그러면 무대 오른편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민주주의를 찾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희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범국민 촛불대회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죠? 예, 6차입니다. 제1차 6월 28일 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3,000명의 시민과 함께 시작했던 촛불이 2달 동안 끈끈이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정조사 파행과 중단을 거듭했습니다. 빈껍데기 될 위기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문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 모두의 힘입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원세훈 기병바람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오늘 첫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태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서 연설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10만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국회의를 기조연설을 하게 된 저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는 박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치공작 대선 개입한 것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제나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것,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작한 것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할 때 대통령 제가도 받지 않고 불법 공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자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촛불의 힘으로 간이 배밖에 나온 남재준 국정원장 잘라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 연달아 외쳐봅시다. 대선 공작 불복한다. 대선 공작 불복한다. 대선 공작 불복한다.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어렵사리 야당들이 광장 투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광장에 나온 이상 뭔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국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성과의 최저 기준,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김무성
권영세 확실히 정은대에 세워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남재준 해임시켜야 합니다. 독립적인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확실히 전지하는데 야당들이 앞장서도록 국민들이 성원합시다. 마지막으로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합니다. 국민의 눈과 입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이 권력의 주구, 정권의 신여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해대도 너무하는 편파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편파 방송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실을 은폐호도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진실은 기필코 밝혀지기 바랍니다.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주권의식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10만 촛불이 시작으로 촛불이 횃불되고 횃불이 널불되어 온 강야를 태워서 저 거짓과 암흑의 무리를 몰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전국에서 이 시간에 동시다발로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는 달랐지만 미국, 보스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쿄, 오사카 그리고 시드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오늘 국정원 시국회에서 준비한 공식 피켓을 한번 높이 드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기사분들 8시 뉴스타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감안해서 포토타임을 한번 가질 테니까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푸른색 피켓을 들고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파도 타기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촛불을 아직 혹시 불을 켜지 못하신 참가 시민 여러분께서는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색 공식 시국회의의 피켓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두 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원세훈 김용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시청 앞부터 프라자 호텔 방향으로 촛불 파도타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열받은 마음 여러분의 파도타기로 시원하게 식혀보겠습니다. 자, 시청 앞부터 하나, 둘, 셋! 자, 프라자 호텔에서 다시 마지막 기호로 하나, 둘, 셋!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서울광장이 다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경찰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장 너머에 있는 시민들도 이곳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경버스도 일부 치워주시고 도로에서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보수주의를 잘 자처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박창원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전경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경찰관으로서 이곳에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집회 시위를 관리하던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던 우리 대원들, 경찰관들의 마음속엔 우리 시민들이 이웃이었고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존중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들, 전위경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길고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그 겨울,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제가 던졌죠, 사실은. 제가 속했던 조직과 동료와 선후배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고 변절자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을 비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다 나 혼자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말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자유를 잃었던 많은 선배분들 덕분에 저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경찰다워야 합니다.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잡으면 마치 사냥개처럼 쫓아가서 진돗개처럼 콱 물어야 합니다.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12월 11일 날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우리 경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4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 경찰은 범죄자들이 남긴 증거를 인멸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범죄 증거를 발견했으면서도 전혀 범죄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졌고 우리 경찰이 어떻게 얻어가는 국민의 신뢰인데 다시 이렇게 국민 앞에서, 권력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 데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시간과 역사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민족을 일제가 36년간 짓밟고 통제할 때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히틀러의 나치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전두환 독재 포압 정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정권에서 진실 밝히고 정의 구현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아니면 다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더 똑똑하게 처벌하고 더 강력하게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저를 지탱해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저 혼자인 줄 알았던, 외톨이인 줄 알았던,
그래서 혼자 이빨은 소리 하다가 역사의 무대에 들어 사라질 줄 알았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었던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거리에서 제게 응원과 격려, 악수를 전해주셨던 그 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주 8월 3일 제5차 집회 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2만 명 이상이 모여주시면 오늘 8월 10일 날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요. 제가 비록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못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젊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몰랐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네가 있다는 그분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한 마지막 그 하나까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촛불대회 무슨 장소 같습니까? 축제의장 같지 않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축제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면 경찰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무겁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축제의장을 마음껏 즐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 한번 축제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즐겨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대학생연합 통일대 행진단입니다. 네, 촛불을 열어낸 대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더 큰 촛불을 열기 위해 전국과 수도권을 돌며 6만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네, 앞으로 10만 촛불이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100만 촛불이 1000만 촛불을 만드는 그날까지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3일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힘으로 꼭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기를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정치꾼에게 2달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 힘에 자극받아서 국회를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께서 그나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촛불대회에 같이 참여하고 국민들과 여러 시민들과 함께 발걸음을 모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그리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님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정당 대표님들 대표 연설자를 한 분씩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115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기밀을 지켜야 할 기관이 기밀 누설자가 되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이거 알려지면 국정원 큰일 나죠.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는가? 이것이 바로 세계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현주소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정치 공작으로 민심을 왜곡한 실상입니다, 여러분.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생시키고 짓밟힌 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시민의 광장에, 민심의 광장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덕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진행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참석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저희가 무엇인가? 촛불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저희가 의심스럽다. 아직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정신 못 차리고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국민의 민심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니 너무 쫄지 마십시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첫 관문인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김용판조차도 세우지 않으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가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자백한 김무성 권영세는 권력의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끌어냅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은 물론이요,
김무성 권영세를 출석시키기 위해서 무고한 강기정 의원이 증인을 자처했으며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상향실장이 증인을 나서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김무성 권영세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청와대가 공안검찰과 군 출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치는 실종되고 과거의 통치만 남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원세훈의 국정원보다 박근혜 남재준의 국정원이 더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각 야당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또 한 번 더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정당들, 앞으로 또 나올 정당들 모두에게 다 여러분과 견해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애정이 없는데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수궁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을 넘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평로 쪽에 길을 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 프라자 호텔 쪽에 길을 빨리 열어줘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시민들의 이 물줄기를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경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또 다른 정당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선거를 해봐야 민주주의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모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어영부영 흐지부지 하다가 국정원이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언론이 왜곡 보도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뿌리 뽑고 이겨보자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캠프가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를 불법으로 동원해서 정권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권영세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이에 어떤 지시와 모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이들을 증언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일삼아 왔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구 세력의 도발이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세훈 개인 비리를 잡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국정원 셀프개혁 잘하나 지켜보자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민주주의 의거가 바로 4.19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바로 이것이 4.19 정신 계승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지금 야권이 과격파에 끌려가면 불리하다, 종북 의심을 받는 세력과 손을 잡으면 위험하다면서 다시 모략극을 시작했습니다. 수구 세력이 댓글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일부의 불온이니 과격이니 딱지만 일단 붙여놓으면 스스로 안에서 경계하고 서로 배제하면서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한국 현대사에서 수구 매국 세력이 권력을 유지해온 방법이 바로 분열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습니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고 평화통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시민들로부터 갈라놓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저들이 또다시 똑같은 말로 촛불의 바다를 갈라놓고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들의 분열 공작에 또 당할 것입니까? 또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과격이요 종북으로 지목하지만 결국 야권 전체 그리고 여기에 투표한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모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기고자 한다면 이제는 어떤 분열 공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확실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지금 이 촛불의 바다에는 어떤 금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불온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체제 안정이라는 것인지 어떤 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시다. 촛불은 하나다! 예, 다시 한번 촛불은 하나! 마지막으로 외쳐주십시오. 저희 8월 14일, 15일까지 함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촛불아, 모여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열심히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이십니다. 신임 대표 천호선 대표님으로부터 열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국민을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나라꼴은 더욱더 국민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 조작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과오와 실정, 불법과 범죄 행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정권에서 응징받지 않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분명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정원이란 권력기관의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이 1970년 유신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총만 안 든 중앙정보부,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인을 탄압하고 시민의 뒷조사를 하는 이런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하루속히 결단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의 정당이지만 정의당 천호선 대표님께도 큰 힘으로 국민의 명령을 따라줄 것을 열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무대에 올라오게 드릴 시간이 없어서 무대에는 못 올랐지만 한 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국정원 사건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국정원 여직원, 단열인 여직원 인권 감금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공 무술을 받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그 여성을 가녀린 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권 침해 감금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뻔뻔하게 요구해서 국정조사 청문회의 의제 중에 하나로 인권 침해 감금 문제 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항변하고 이 사건이 결코 인권유린 감금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강탈 사건, 선거 부정 사건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청문회에 자기 발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예,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십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큰 박수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 나가셔서 떳떳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감금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강탈 사건인 것을 분명히 말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 뜨거운 여름밤, 더 어둠이 짙어진 이 밤에 촛불을 들고 파도타기와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잠깐 더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포토타임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요구를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끝까지 책임을 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거 우리 국민들 지켜볼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호 두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아까처럼 파도타기 시청광장에서 프라자 호텔 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하겠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내려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세 분을 연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바로바로 올라주십시오. 평등세상, 민주세상을 만드는 발걸음을 다시 내딛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 민주노총입니다. 20일 전에 신임위원장이 되신 민주노총 신상철 신임위원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국정원이 개입한 게 선거뿐입니까? 아닙니다. 2010년 4월 16일 4대강 사업에도 국정원이 확실하게 중심 잡고 대처해주기 바란다.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장님 지시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치, 선거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등 국민들의 열의가 넘쳐났던 정책 이슈에 개입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4대강 보건 원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여명철 사무총장님을 뜨겁게 모셔주시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8월 8일 이 모임에서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은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의 천병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과 진실의 편이기를 거부한 많은 언론사의 경영진과 간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하다. 네, 이 선언을 주도했습니다. 현직 언론인 1855명이 참여한 이 언론인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 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의 말씀을 차례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국민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끝까지 실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폭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철탑 위에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도로 모하는 세상은 저는 폭도들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폭도와 양심이 만났습니다. 내일 언론은, 오늘 저녁에 언론은 과연 무엇이나 이야기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폭도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두려우십니까? 아니시죠? 네! 저 뒤에 대한문에는 24명의 죽어간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재능교사
노동자들이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을 가면 골든브릿지 동지들과 풍산 동지들이 길바닥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내려가면요, 공공의료를 주장하면서 미친놈에게 대항하는 진주의료원과 보건의료 동지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다고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신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요, 8년 동안 이익을 남겼다는, 공항을 넘기겠다는 그 이익의 뒤편에는 85%에 가까운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현대사업체에 가면 회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간절하게 외치는 사려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고생한다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80만 노동자들이 심장이 터지도록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가슴에 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민주주의, 실종된 민주주의를 바로 삼는 세상을 향해서 조직된 분노, 80만의 분노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행동하는 양심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삶이 아름답고요, 비정규직이 없는 평등의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900만 비정규직의 분노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쓰러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의 윤영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20년간 환경운동만 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로지 강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활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잠시 전에 사회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 및 강조 말씀 중에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무려 11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4월 이후에는 없었겠습니까? 2011년 4월 이전에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지시, 무수하게 많은 지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서장, 지부장들이 국정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을 하라니요.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2011년 12월 16일에는 이런 것도 또 말을 합니다. 4대강 사업 후속 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복구 비용, 무학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적극 공부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들이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가뭄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국가 예산 22조가 낭비되는 그런 추악한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주장 중에는 이런 걸 쫓아 있습니다. 지부장들은 지역 기관장과 협조하여 주변 식당을 이용하기, 4대강 주변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 등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국정원이 해야 될 조사나 동향파악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를 위한 공적기관으로서 활동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세훈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주장과 발언에서 저는 엠비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이 제 주장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은 정권의 개가 돼서 그들의 집권을 위해서 잘못된 사업을 조작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올해 2월 4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과 종북단체들 온라인 선전 2만 건 글 보니 한쪽이 정부 비판하면 바로 옳소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환경운동연합이 8월 6일날 4대강 사업으로 남교류가 발생하고 그 독소의 영향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따라한 것을 환경연합을 종북단체라고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연합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북한이 따라서 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정원을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우리원은 환경운동연합을 순수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싸우고 투쟁하면 저는 국정원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이 이번에 최근에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국정원장의 그런 활동이 왜 나왔냐면은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 경우 북한이 선동 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세력입니다. 치사한 세력입니다. 이들과 관련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그들이 정치를 개입했다면 오늘 그들은 종북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백색 테러가 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서 국정원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단순히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에 근무하는 12,000 언론 노동자들이 공정보도 쟁취와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민주주의 침탈 사건의 중요한 공범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못 막아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난 8일 2천여 명의 현직 언론인들이 국정원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침탈 사태와 또 여기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요구와 분노를 무시하는 정권과 또 일련의 사태를 불공정 왜곡 축소 보도하는 언론을 보고
언론인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끝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함께 피 끓는 심정으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은 완벽하게 입과 손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권과 그 하수인에 의해 완벽하게 묶여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현장 언론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취재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보도가 안 됩니다. 설사 되더라도 왜곡 축소 보도를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미 언론인이 아니고 정권의 하수인은 언론사 간부와 경영진입니다. 그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권이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싸우겠습니다. 작년에 500여 명의 징계자와 수십 명의 해고자를 내는 언론 대투쟁을 했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언론개혁을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에.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2,000 언론인 민주시민 여러분들께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도록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접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이성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도 가슴으로 받아 안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그냥 노래나 몇 개 불러볼까 하고 올라와 있어요. 제가 준비한 곡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한 마음으로 불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 노래에 맞춰서 정말 신기하게도 화음을 넣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냥 화음도 아니고 삼중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데는 사중창까지 나오던데 오늘은 어떤 분들까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길 건너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열심히 목이 터져갖고 소리를 질러주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작은 촛불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타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실지 궁금하시죠?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 촛불을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고창으로 모십니다. 성사에 가신 적이 봐요, 나오잖아요. 이럴 때 초를 들었으니까 부드러운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성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로 나를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플러스 없어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같이 날 두고 가시려는 이만 성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고맙습니다. 김광석.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무소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서로 가겠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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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 더! 끝이 없는 하늘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여기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삼는 건 너를 스스로를 헐거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함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이승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춤출 수 없으면 혁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춤출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줬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또 표현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무대 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먼저 하나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찾으러 온 민주주의 네 글자 찾으러 오셨죠? 민주주의를 한번 큰 연습악으로 펼쳐 모으는 퍼포먼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찾고 있는 5만 건주 서울광장을 가득 채우는 시민들의 멋지게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글자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진짜 민주주의 찾기 위해서 우리 촛불을 들었습니다. 합창으로 하겠습니다. 대국민들 모두가 다 같이 부르는 합창습니다. 아까 초기에 음반 반주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촛불의 노래,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민중의 노래를 우리 촛불의 노래로 개사했습니다. 그 가사 자막을 보면서 리듬은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같이 크게 힘차게 노래 부르는 거로 마지막 엔딩 공연을 장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 소리가 그대의 대들린다.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그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한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그날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되찾는 그날을 위하여 다 같이 손잡고 발걸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뒤엎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원세훈, 김용파는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김무성, 권영세는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마지막입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마지막 뒤풀이 공연 즐기시고 집으로, 직장으로 모두 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례 정리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장을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